자식도 부인도 일찍 보낸 외로운 한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그 시절 흔하디 흔했던 문맹이었다. 50년 전 아내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 직접 읽고 싶었지만 용기를 낼 수 없었다. 할아버지, 제 결혼식 때 할아버지가 축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은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그렇게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들. 지금부터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봄,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 85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 쌓인 철제 상자를 꺼내 들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상자를 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와 함께 손자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수는 황급히 상자를 닫고 선반 위로 밀어 넣었다. 그 모습이 마치 잘못을 들킨 어린아이 같았다. 아, 아니다. 그냥 옛날 물건 정리하는 중이었어.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다. 군 제대 후 취업에 성공하고 이제 결혼까지 앞둔 손자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는 만수의 눈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평생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결혼식 때 축사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면 정말 뜻깊을 것 같아서요. 민재의 부탁에 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축사라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에이, 뭘 이 늙은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할아버지가 해주셔야 의미가 있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할아버지가 사실상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셨는데 민재의 눈빛이 간절했다. 만수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아들 준호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손자는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이유였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만수의 시선은 계속해서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1975년에 찍은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영순,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준호. 영순은 사진을 찍은 지 일주일 만에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남긴 편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읽히지 못한 채 철제 상자 속에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너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서. 민재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늘 그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려했다. 아버지 준호조차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했었다. 그날 밤 민재가 돌아간 후 만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철제 상자를 꺼내 편지 봉투를 손에 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영순의 필체로 사랑하는 당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편지는 단 한 번도 개봉되지 않았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신에게는
그저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는 종이 조각일 뿐이었다.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50년 전 영순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병상에서 힘겹게 편지를 쓰던 그녀. 그를 모르는 남편을 배려해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끝내 봉인된 편지로 남겨두었다. 왜였을까? 그 이유를 만수는 평생 궁금해하면서도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문득 손자의 결혼식 축사 부탁이 떠올랐다. 만수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글을 배워야겠다고. 단지 축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50년 동안 읽지 못한 아내의 편지를 읽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이지만 손자에게 자신도 편지를 남기고 싶었다. 글로써 전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하지만 85세의 나이에 한글을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평생 문맹이었다는 사실을 숨겨온 자존심 강한 그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글을 배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다시 상자 속에 넣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터였다. 이른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주머니 속에는 어젯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민재가 사준 스마트폰으로 음성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다. 성인문예 교육원. 그곳은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아무도 자신을 모를 만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다. 버스 안에서 만수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판들, 거리의 표지판들이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들이 모두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현장 소장까지 올라간 그였다. 도면은 볼 줄 알았지만 글자는 몰랐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늘 내 필체가 너무 악필이라 남들이 못 알아본다며 대신 쓰게 했고 서류는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깜빡했다는 핑계로 읽어달라고 했었다. 교육원은 낡은 3층 건물의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과 달리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는 김서연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환한 미소로 만수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나요? 한글을 좀 배우고 싶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85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응대했다. 네, 잘 오셨어요. 저희 교육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분들이 계세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먼저 간단한 상담부터 해볼까요? 상담실로 들어가는 동안 만수는 복도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연필을 쥐고 공부하는 모습, 수료증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걸려 있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만수입니다. 박만수 어르신, 한글을 전혀 모르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아시나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음과 모음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만 읽거나 쓰는 것은 전혀 못한다고.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어르신, 특별히 한글을 배우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습 동기가 명확하면 더 효과적으로 배우실 수 있거든요. 만수는 손자의 결혼식 축사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아내의 편지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다.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3개월 후면 충분히 축사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매일 꾸준히 오셔야 해요. 하루 2시간씩 주 5일 수업이 있는데 가능하신가요? 네, 시간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수업을 듣는다는 걸 비밀로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서연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성인 학습자들이 같은 요청을 한다고 했다. 수업료를 내고 나오는 만수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다. 첫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문구점에 들렀다. 공책과 연필을 사는 그의 모습이 마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 같았다. 점원이 손주 선물이세요? 라고 묻자 그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민재가 저녁을 먹으러 왔다. 만수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가방 속에 숨겨둔 공책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할아버지, 요즘 어디 다니세요? 이웃 할머니가 낮에 할아버지를 못 봤다고 하던데요.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아, 날씨도 좋고 해서 공원에 산책 다녀왔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민재는 할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10년 전 아버지를 잃고 나서 할아버지는 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밤이 되자 만수는 방문을 잠그고 공책을 펼쳤다. 서연이 준 교재를 보며 기억부터 따라 그렸다. 평생 망치와 못, 톡과 대패를 다루던 거친 손으로 연필을 쥐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만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공책 한 페이지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85년 만에 처음으로 쓴 한글이었다. 그는 공책을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영순이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도 이제 글을 배우는구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만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육원에 출석했다.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조차 어색했던 손이 이제는 제법 안정되게 글자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기억에서 시작해 이제는 가, 나, 다, 라를 쓸 수 있었고 간단한 단어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교실에는 만수 외에도 6명의 학습자가 있었다. 70대 할머니부터 베트남에서 온 40대 이주 여성까지 다양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쉬는 시간이면 서로의 사연을 나누기도 했다. 나는 평생 식당 일만 했어. 메뉴판도 못 읽으면서 손님들한테는 줄줄 외워서 설명했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70대 할머니 금자 씨의 이야기였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자신도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많았다. 안전수칙이 적힌 표지판을 못 읽어 그림으로만 외워야 했던 날들. 부하 직원이 이거 뭐라고 적힌 거예요? 라고 물으면 너나 잘 읽어. 라고 호통치며 넘겼던 기억들. 전 아이 학교 가정통신문을 읽어주고 싶어요. 맨날 이웃에게 부탁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 베트남에서 온 린 씨의 말이었다. 모두가 저마다의 간절함을 품고 이곳에 모였다. 서연은 그런 그들을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가르쳤다. 특히 만수에게는 더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어르신, 진도가 정말 빠르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손자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까지는 꼭 축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만수는 진짜 이유를 숨긴 채 대답했다. 사실 그는 매일 밤 집에 돌아가면 새벽까지 복습을 했다. 그리고 가끔씩 철제 상자에서 아내의 편지를 꺼내 봉투에 글씨를 따라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제는 그 6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 서연이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다. 오늘은 각자 짧은 편지를 써볼 거예요. 받는 사람은 누구든 좋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필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민재에게. 할아버지다. 내가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사랑한다. 비록 짧고 서툰 문장이었지만 평생 처음으로 손자에게 쓰는 편지였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은 고닿다. 서연이 다가와 만수의 편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 쓰셨어요. 근데 어르신, 혹시 더 쓰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 읽고 싶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50년 전에 아내가 남긴 건데, 처음으로 털어놓은 비밀이었다. 서연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 편지를 읽으실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분명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서연은 만수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난 후 30분씩 추가로 시간을 내어 1대1로 가르쳤다. 만수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간판들이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다. 김밥 천국, 세탁소, 약국.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글자들이 의미를 가지고 다가왔다. 85년 만에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만수는 용기를 내어 아내의 편지 봉투를 개봉했다. 하지만 아직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다. 영순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빼곡히 쓰인 편지를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고지다. 곧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속삭였다. 민재가 가끔 찾아와 결혼 준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비 신부와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 결혼식장을 예약했다는 이야기. 그럴 때마다 만수는 축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민재는 할아버지가 무언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내가 결혼한다니 기분이 좋아서 그래. 만수는 진실을 숨긴 채 미소 지었다. 책상 서랍 속에는 매일 쓰고 있는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배운 글자들, 읽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그만의 비밀 일기였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만수는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서연이 어린이 도서를 읽으면 실력이 빨리 는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동네 도서관의 아동 열람실에 앉아 그림책을 펼치는 85세 할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 사장님. 돌아보니 옛 부하 직원이었던 정우가 서 있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현장 십장이었다. 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정우구나. 여기서 웬일이야? 손자 책 빌리러 왔다가 사장님 뵙게 되네요. 그런데 어린이 책을 읽고 계시네요. 만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 이거. 우리 손자 민재가 결혼하는데 축사에 동화 이야기를 넣으면 좋겠다고 해서 읽어보는 중이야. 다행히 정우는 의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가 꺼낸 말이 만수를 놀라게 했다. 사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사장님이 직접 사고 보고서 쓰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들 놀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대신 쓴 거더라고요. 만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우가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때 저는 알았어요. 사장님이 글을 잘 못 읽으신다는 걸.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 안 했어요. 사장님이 저희를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제일 공정하고 실력 있는 분이셨잖아요.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지금 작은 건설 회사 하나 차렸어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이요. 만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숨기려 애썼던 비밀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자신을 존경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정우가 떠난 후 만수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득 영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 그를 모르는 남편을 알면서도 사랑했을까?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이제는 절반 정도 읽을 수 있었다. 당신, 사랑, 미안, 고마워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직 문장으로 연결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서영과의 특별 수업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만수는 이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르신,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댁에 있는 그 편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만수는 망설였다. 50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편지였다. 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방에 넣어왔다. 교실이 비어 있는 점심시간, 서연과 만수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만수가 편지를 꺼내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먼저 어르신이 읽을 수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모르는 글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만수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들었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다. 사랑하는 만수 씨. 떨리는 목소리로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다. 영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여기서 만수가 막혔다. 쯤이면이라는 단어가 어려웠다. 서연이 도와주었다. 쯤이면은 정도가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만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이 조금씩 드러났다. 영수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모르는 남편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제가 동네 서당 훈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당신이 찾아가면 그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만수는 놀라 읽기를 멈췄다. 영순이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것인가? 하지만 자신은 자존심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다.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글을 배우고 있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영수는 어린 준호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털어놓고 있었다. 준호는 사실 당신의 친자가 아니에요. 만수의 손이 멈췄다. 서연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만수는 다시 그 문장을 읽었다.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받아주었죠.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영순과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6.25 전쟁 중에 겪은 일이라고만 했고 더 묻지 않았다. 그 시절에는 그런 아픔을 가진 여인들이 많았다. 만수는 영순을 사랑했고 아이도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로 했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당신의 그 넓은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평생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요.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혼자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글자가 남편이에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서연이 나간 후 만수는 혼자 남아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영수는 마지막에 또 하나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그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만수가 자존심 상할까봐 그러지 못했다고. 대신 훈장님께 미리 돈을 맡겨두었으니 언젠가 마음이 내키면 찾아가 보라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우리 준호가 커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꼭 글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사랑해요. 영원히.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50년 만에 들은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야, 할아버지다. 내일 시간 되니? 할 이야기가 있어. 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를 끄는 만수는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민재에게 줄 편지였다. 아직 서툴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손자 민재에게 할아버지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너의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내 아내 영순 이야기다. 밤은 깊어갔지만 만수의 연필은 멈추지 않았다. 50년 동안 가슴 속에만 품고 있던 이야기들이 글자가 되어 종이 위에 새겨졌다. 다음 날 오후 민재가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만수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안게 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2개의 편지를 꺼냈다. 하나는 영순의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어젯밤 자신이 쓴 편지였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민재는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말에 긴장했다. 만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평생 글을 몰랐다는 것, 최근 2달 동안 글을 배웠다는 것, 그리고 50년 만에 할머니의 편지를 읽었다는 것.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생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던 할아버지가 그를 몰랐다니.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다. 힘들지 않았어. 너희 아버지도 잘 컸고, 너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잖아. 그거면 됐지. 만수는 영순의 편지를 민재에게 건넸다. 이건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야. 이제 할아버지가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너한테도 들려주고 싶어.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재는 조용히 들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준호가 친자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민재가 숨을 들이켰다. 만수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너희 아버지는 내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민재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시절에 그런 결정을 하시다니. 그리고 평생 글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성공하시고, 성공이 뭐 별건가.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근데 민재야, 할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만수는 자신이 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손자 민재에게. 할아버지가 이제야 글을 배워서 너한테 편지를 쓴다. 미안하다. 더 일찍 배웠으면 너한테 동화책도 읽어주고 일기도 써주고 편지도 많이 썼을 텐데. 민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계속 읽었다. 내가 결혼한다니 정말 기쁘다. 할아버지가 축사를 하겠다고 한 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가 그랬어. 증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되라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방 안에는 조용한 울음소리만 흘렀다. 손자와 할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축사 연습도 같이 하고 글쓰기 연습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민재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만수는 철제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영순의 사진과 몇 가지 유품이 있었다. 결혼식 때 이 사진을 한 자리 놓아줄 수 있겠니? 너희 할머니도 너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다.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이 하나 나왔다. 펼쳐보니 영순의 일기였다.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 일기예요? 만수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둘이 함께 일기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4년 3월 15일. 오늘도 남편은 열심히 일하러 갔다. 글을 모르면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다. 언젠가 그가 이 일기를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만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언젠가 자신이 글을 읽을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만수는 매일 축사 연습을 했다. 민재와 함께 쓴 축사문은 이제 완벽하게 외울 정도였지만 그래도 읽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교육원에서도 만수의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이제는 신문도 읽을 수 있었고 간단한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었다. 서연은 그런 만수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어르신, 이번 주에 수료식이 있어요. 가족분들도 초대하시면 어떨까요? 만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민재에게 전화해서 수료식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수료식 날 만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교육원으로 향했다. 민재는 약혼녀 수진과 함께 와 있었다. 만수를 보는 민재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어요. 수진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책도 안 읽으시는데. 수료식이 시작되었다. 학습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동안의 소감을 발표했다. 만수의 차례가 되자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수입니다. 85세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 글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50년 전 아내가 남긴 편지도 읽었고 손자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만수는 민재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제 손자가 곧 결혼합니다. 저는 축사를 할 겁니다. 글로 써서 직접 읽을 겁니다. 이게 제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수료식이 끝난 후 서연이 다가왔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축사도 분명 잘하실 거예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가르쳐 드린 것 뿐이에요. 어르신이 노력하신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모든 글자들이 선명하게 읽혔다. 희망, 사랑, 행복 같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혹시 써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제 뭐든 쓸 수 있잖아요. 민재의 질문에 만수는 잠시 생각했다. 자서전을 써보고 싶구나. 너희 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컴퓨터로 정리도 해드리고. 수진이 덧붙였다. 할아버지, 그럼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책을 읽어주세요. 만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영순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증손자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 그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그날 밤, 만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의 일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영순아, 나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 쓸 수도 있고. 늦었지만 약속 지킬게. 우리 증손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결혼식 당일 아침, 만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주머니에는 정성껏 준비한 축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순에게 쓴 편지가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영순의 묘소에 가서 읽어주려고 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다. 민재는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만수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우리 손자 정말 멋있구나.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도 인사를 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오늘 축사 기대하고 있어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멋지게 해줄게.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민재와 수진이 입장하고 주례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축사 시간이 되었다. 사회자가 만수를 소개했다. 이번에는 신랑 할아버지이신 박만수 어르신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손자 민재와 새 손녀 수진에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또렷하고 분명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입니다. 내 손자가 훌륭한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경청했다. 저는 평생 그를 몰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자의 결혼을 앞두고 그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 축사를
직접 읽기 위해서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가 곧 조용해졌다. 민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50년 전, 제 아내 영수는 저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글을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오늘 저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민재야, 수진아.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할머니와 저도 그랬고 너희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글을 몰랐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글도, 사랑의 표현도. 하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민재야, 수진아, 사랑한다. 행복하거라. 축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민재는 단상으로 올라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만수는 약속대로 영순의 묘소를 찾았다. 민재와 수진도 함께였다. 묘비 앞에서 만수는 준비한 편지를 꺼냈다. 영순아, 나왔어. 그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당신이 떠난 지 50년이 지났어. 이제야 당신의 편지를 읽었고, 이제야 답장을 쓸 수 있게 되었어. 늦어서 미안해.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영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 손자가 결혼했어. 내가 축사도 했어. 글로 써서 직접 읽었어. 당신이 원했던 대로. 이제 증손자가 태어나면 동화책도 읽어줄 거야. 당신과의 약속 다 지킬게. 민재와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리고 말이야, 영순아. 준호 잘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맞아. 피는 안 섞였어도 사랑으로 키운 우리 아들. 그 아들이 민재를 낳았고 민재가 이제 가정을 이뤘어. 우리가 만든 기적이야. 만수는 편지를 묘비 앞에 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수진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혹시 아기 생기면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 동화책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 할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아직 2달이라 결혼식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만수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민재도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이야? 우리 증손자가? 네, 할아버지.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영순아, 들었지? 우리 증손자가 온대. 내가 직접 그를 가르칠 거야. 동화책도 읽어주고, 편지도 써주고, 일기도 같이 쓰고. 이제 다 할 수 있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묘소를 나섰다. 만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주머니 속에는 새로 산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부터 증손자를 위한 일기를 쓰려고 했다. 태어날 아이가 언젠가 읽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남기려고 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민재가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쓰시는 첫 이름이 되게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여자아이면 한글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아니면 글빛이나 글사랑도 좋겠구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수진이 말했다. 할아버지, 그건 좀 다시 생각해 주세요. 허허,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마. 이제 사전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좋은 이름 찾아볼게. 집에 도착한 만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이제 이곳은 진짜 서재가 되었다.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일기장과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영순의 사진과 함께 오늘 찍은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만수는 일기장을 펼치고 쓰기 시작했다. 2025년 10월 15일 민재 결혼식. 오늘 나는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었다. 떨리지 않았다. 자랑스러웠다. 영순이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증손자가 온다고 한다. 내년 봄이면 태어난다. 그 아이가 글을 배울 나이가 되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기역부터 희읍까지 천천히 사랑을 담아서 오늘 깨달았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노력은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을. 영순아,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 고마워. 이제 나도 편지를 쓸 수 있어. 일기도 쓸 수 있어. 동화도 읽을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증손자에게 물려줄 거야. 우리의 이야기와 함께. 추신. 정우를 오늘 결혼식장에서 만났다. 그가 말했다. 사장님,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글도 읽으시는군요.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읽을 수 있네. 늦었지만 말이야.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전혀 늦지 않으셨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웅이세요. 영웅이라니. 나는 그저 할아버지일 뿐인데. 하지만 손자와 증손자에게만큼은 정말 영웅이 되고 싶다. 글을 읽어주는 할아버지, 편지를 써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로. 만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다. 그의 인생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찾아왔다. 며칠 후 만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박만수입니다. 어르신, 결혼식은 잘 치르셨어요? 축사는요? 네, 잘했어요. 선생님 덕분에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동화를 쓰고 싶어요. 증손자에게 줄 동화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연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어르신이라면 분명 멋진 동화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끄는 만수는 노트를 펼치고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이야기를 쓸까? 그러다가 떠오른 제목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첫 편지. 그는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옛날에 글을 모르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용감했고 지혜로웠고 무엇보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만수의 펜이 멈추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2025년의 첫눈이었다. 이듬해 봄,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다. 만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손에는 직접 쓴 동화책 원고가 들려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니 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민재가 곁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건강해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다. 이름은 정했니? 네, 새별이라고 지었어요. 새로운 별이라는 뜻으로요. 할아버지가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이 아이도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새별아, 할아버지야.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할아버지가 쓴 동화도 있고, 증조 할머니 이야기도 있고, 우리 가족 이야기도 있어. 내가 글을 배우면 직접 읽어줄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렴. 아기가 작은 손을 움켜쥐었다. 만수의 손가락을 잡은 그 작은 손에서 미래가 느껴졌다. 그날 밤, 만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영순아, 오늘 우리 증손자가 태어났어. 새별이라는 예쁜 이름도 생겼어. 이제 정말 할 일이 많아졌어. 동화책 읽어주고, 글씨 가르치고, 편지 쓰는 법도 알려주고. 50년 전 당신이 남긴 편지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어. 당신이 믿어준 덕분에 나는 해냈어. 85세에 한글을 배웠고, 이제는 쓸 수도 있어. 내일부터는 새별이를 위한 일기를 쓸 거야. 그 아이가 자라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 이야기, 극복의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남길 거야. 사랑해, 영순아. 그리고 고마워. 당신의 첫 편지에 이제야 답장을 보내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만수가.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50년 만의 답장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를 아는 할아버지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이야기가. 만수는 펜을 놓고 미소 지었다. 내일은 새별이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전할 수 있었다. 사랑을, 지혜를, 그리고 희망을. 이것이 바로 50년 만에 첫 편지가 만든 기적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누군가에게 전해져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편지를 써보세요. 짧아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첫 편지처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시작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따뜻한 봄비 같은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릴게요.